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정의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의어는 그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거나 지난번에 했던 사용자를 만들거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랭귀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줄여서 DDL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데이터 정의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용자 생성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은 제가 테이블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5명의 위인들에 대한 정보인데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거나 사용자를 생성하는 문장을 정의어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이 항목은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보게 될 항목인데 테이블 이름이 employees라고 되어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테이블 이름은 복수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employee라기보다는 employees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하나의 옆으로 퍼져 있는 이 줄을 행이라고 부릅니다. 로라고 하죠. 그리고 수직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을 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목에 보시면 강감찬, 논계, 선덕여왕, 자 이분들이 샐러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데 자 이러한 값들을 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컬럼의 이름이 뭐냐, 데이터의 타입이 무엇이냐, 길이는 얼마이냐, 기본값은 있나 없나, 널 값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해당 칼럼에 대한 어떤 코멘트 정보, 이렇게 보통 고민을 합니다. 자, 참고로 일단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바 캐릭터라고 합니다. 예, 바 캐릭터 2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바차 타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항목은 문자열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반드시 길이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짜는 데이트라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넘버. 자, 넘버는 인티저라고 하기도 하고 넘버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 데이터 타입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시면 굳이 넘버, 인티저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늘상 하듯이 저는 넘버 타입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스데이트라는 것은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현재 시간을 의미하는 함수가 됩니다. 내장 함수입니다. 그리고 급여. 자, 급여는 제가 기본값을 100원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0원이라고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널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라고 되어 있으면 필수 입력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키는 특정한 특정한 행을 구분하기 위한 유일한 컬럼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name이라는 컬럼은 기본 키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유신, 이수신, 자 그림에서 보시면 동일한 이름의 사람이 없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 이름은 기본 키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로 회원 테이블 같으면 ID 컬럼을 기본 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의 아이디가 절대로 똑같은 게 없습니다. 절대로 똑같은 게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필수 사항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하고 절대로 같은 값이 있으면 안 된다. 가 기본 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구문인데, 자, create 테이블 이름을 적습니다. 소괄호를 적어주시고 소괄호를 닫아주시고 마지막에 타 프로그램하고 똑같듯이 세미콜론을 꼭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칼럼 이름이 먼저 오고 타입이 나중에 오고, 자, 뒷단에 보이는 이 대괄호는 수식에서 대괄호는 옵셔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안 적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필요하시면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필요하시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생성을 하는데 테이블 이름은 employees고요. 자, 여기 id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머리 키를 넣어 주시고 이름은 30자리 정도의 크기로 갈 건데 낱널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할 항목입니다. 반드시 필수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비번, 성별, 대동소이하죠. 자, 생일입니다. 생일은 혹시 안 넣어주더라도 현재 시간을 기본값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여부, 자, 결혼 여부, 샐러리, 급여입니다. 자, 급여도 보시다시피 디폴트라는 값으로 100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100원이라는 급여는 현실에서 없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100이라고 넣었고요. 급여는 숫자인데 월급은 숫자인데 기본값이 10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드레스, 주소, 매니저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SQL 디벨로퍼에 넣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실행하실 때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얘가 인식을 하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셔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하단부에 테이블 엠플로이즈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오라멜이라는 사용자가 있고요. 자, 이 오라멜이라는 사용자의 테이블 필터링 됨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을 클릭하시면 방금 만들었던 테이블이 여기에 목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테이블을 클릭하시게 되면 테이블에 대한 열 정보가 기본값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테이블과 같이 한번 좀 테이블 문장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왼쪽에 그 테이블 생성 문법이 보이고 그 칼럼 순서대로 지금 테이블의 컬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컬럼 이름, 타입, 널러블. 자, 널러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널 값을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부분이고 기본값, 컬럼 만든 순서, 순서 이렇게 코멘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정의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었지만 실제 내용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임시 데이터 추가 해보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DDL이 아니고 DML입니다. 그래서 DML은 차후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인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 추가할 때는 insert into table 이름 쭉 칼럼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values라고 하셔서 쭉 칼럼을 적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미콜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김유신, 최영, 강감찬이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을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카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한번 볼게요. 자, employees, 자, ID, name, 패스워드, 젠더, 벌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개수하고 여기 있는 개수는 당연히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선 하나만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한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자, 전체 요만큼 제가 블록 잡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세 개의 데이터가 각각 추가가 되었고 커밋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커밋이라는 명령어도 다음 시간, 특히 DML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3건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을 클릭하셔서 열 말고 열 옆에 보시면 데이트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데이터를 한번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를 하실 때는 select 문장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넣어서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시면 하단부에 결과물이 이렇게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용자가 오라맨인데 이 오라맨 사용자가 갖고 있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테이블 목록을 보실 때는 select 별표 프람 탭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일단 간단한 내용이니까 조금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행. 자, 밑에 결과물이 나오죠.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tname은 테이블 이름이 되고 탭 타입은 테이블인데 실제로 테이블 말고 차후에 뷰라는 항목도 배웁니다. 그래서 얘가 이 녀석이 뷰인지 테이블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얘는 클러스터링 되어 있을 때만 보여지는 항목인데 일반적으로 거진 다 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소유한 테이블은 한 개이고 테이블의 이름은 employees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테이블의 구조를 보시려면요, DESC라고 하시면 됩니다. DSC 명령으로 구조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 항목은, 이 명령어는 약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보여주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열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SQL 디벨로퍼를 통한 정보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그림 보시면 employees 테이블의 id라는 컬럼이 bar 캐릭터 2로 되어 있고 20바이트
이거 반드시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DDL입니다. 물론 이제 크리에이트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명령어인데, 자, 뭔가 구조를 변경하실 때는 alter tabl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까먹어 버리고 h폰이라는 걸 칼럼을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h폰이라는 컬럼을 추가했습니다. 자, 별칭이라고 하는 닉네임인데 닉네임이라는 컬럼도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이라는 걸 추가할 때 기본값으로 철수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나이도 숫자 타입인데 기본값으로 0이라고 넣었습니다. 자, 보시면 디폴트가 들어간 항목은 말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채워지고 그렇지 않은 항목은 널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칼럼을 추가할 때는 add라는 키워드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복사를 좀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칼럼이 하나, 둘, 세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신규 칼럼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alter DDL입니다. create DDL입니다.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칼럼을 일단 추가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컬럼의 구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럼의 구조를 바꾸실 때는 modify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modify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복사를 진행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lter 테이블 이름 modify. 자, ID 컬럼을 30자리로 할 겁니다. 실행. 자, 하단부에 보시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신 해가지고 되게 긴 문장이 들어가네요.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들어갑니다. 자, 연구 저장인 커밋을 하시고 다시 조회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이디가 이렇게 긴 아이디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럼 이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오타를 타이핑했습니다. 그래서 오타를 친 경우에는 칼럼 이름을 변경하시면 되는데 rename 컬럼이라는 구문과 뒤에 to라는 구문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h폰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핸드폰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저라는 컬럼이 있는데 매니저라는 컬럼을 mgr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역시 DDL입니다. 자, DDL이고 실행하신 다음에 조회를 해보시면 자, 바뀌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mgr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바뀌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mgr 핸드폰으로 칼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칼럼 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칼럼 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alter를 쓰시고 드랍 칼럼이라는 키워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핸드폰 지워라, 닉네임 지워라, H 지워라 해서 세 개를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가 지워졌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H 칼럼 안 보입니다. 핸드폰 안 보입니다. 닉네임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컬럼을 지울 때는 드랍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약간 활용 빈도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테이블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에서 보시면 리네임, 예전 이름, to, 신규 이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는데 밑에 예시를 보시면 employees라는 테이블을 emp99라는 테이블로 제가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밑에 한번 넣어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실행합니다. 자, 실행했고 위쪽에서 셀렉트 별표 프롬 탭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테이블 리스트를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emp99라고 되어 있고 테이블이고 employees는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테이블 이름이 잘 바뀌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삭제하실 때는 드랍 테이블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드랍 테이블인데 여기 맨 끝에 보시면 퍼지라는 옵션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윈도우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구 삭제를 하실 때는 Shift 델리트를 클릭합니다. 그 Shift 델리트하고 비슷한 의미가 바로 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지를 안 쓰시면 휴지통으로, 자, 데이터베이스에도 휴지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휴지통으로 이동하고 퍼지를 쓰시면 영구 딜리트, 쉬프트 딜리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구 삭제를 하겠습니다. 쉬프트 딜리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실행하시면, 자, 실행하면 0건이 나옵니다. 자, 0건이 나오고 테이블 다 지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단이 있죠. 자, 이것은 얘가 요거까지는 갱신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이 삭제됐으면 우측 클릭하셔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하면 없죠. 사라졌습니다. 자, 사라졌고 오라멘에서 실습했던 이 스크립트 있죠. 자, 제가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문서에, 자, 문서에 오라멘이라고 하고 이를테면 이름은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데이터 정의어라고 해서 해당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조작어, DML 작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